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주는 한국남자 이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알아가는 한국남자 유재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어색한데? 한국남자. 아니 매일매일 뉴스에서 이 부동산 하는데 솔직히 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도대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먹고 자고 입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또 다 할 수 있는 공간, 이 주거 형태, 이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제일 중요하죠.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부동산 알려주는 한국 남자 이제 시작합니다. 잖아요. 예. 꽃도 피고 막 봄도 맞이하고 근데 새내기 인싸가 되려면 가장 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지하철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 대학교에 대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또 굉장히 중요한 고민인데 사실 뭐 어플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뭐 직방, 뭐 다방, 한방, 뭐 뭐죠? 방 시리즈 많아요. 방 시리즈 네, 그런 게 많은데 헛걸음 할 때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막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직접 가서 못 볼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가셔서 보시면 좋을 텐데 라는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대표님이 아들 딸들의 집을 직접 알아봐 주신다면 이 포인트만큼은 먼저 확인해라. 무엇을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일단은 사람의 눈이라는 게 이게 상향 평준화가 돼. 아무래도 비싼 집을 주면 훨씬 더 편의시설이 잘 돼 있겠죠. 만약에 일단 순서를 정하라고 하면 내가 가진 금액이 적든 크든 금액을 일단 금액에 맞춰서 보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뭐 다방 방 시리즈를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동산을 특히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SNS나 아니면 화면을 통한 거 너무 신뢰하지 말란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꼭 본인이 직접 가보셔야 되고 일단은 금액에 맞추고 권리관계가 제일 중요한 건 이따 뒤에서 하겠지만 접근성도 중요하겠죠. 접근성. 내가 예를 들어 뭐 지금 여기 아이뉴스 근처 바로 홍대 근처인데 네. 홍대 근처 집값이 비싸요. 예를 네. 들면 네. 그러면 내가 가진 돈 모든 속은 상하지만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어느 동선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장 최단거리를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그 접근성이 중요할 테고. 그쵸. 대학교가 막 20분, 30분 거리에 있으면 이거 자취할 맛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한 2분 거리에 있어야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안 감고 또 가고. 그건 아니고. 집을 들어가게 되면 뭐 보통 월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다중주택이나 아니면 뭐 월세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그 시설 같은 게 되게 중요하겠죠. 물론 금액이 비싸지 않은 데는 뭐 보안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완벽히 돼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특히 딸 가진 부모, 딸을 둔 부모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을 되게 많이 굉장히 중요하죠. 위험하죠. 요즘은 또 세상이 하도 흉흉한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몇 가지 체크할 거는 일단은 금액,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시설인데 시설은 보안 편의 시설. 뭐 예를 들면 주변에 시장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 같은 부모라면 그다음에 대형 할인마트가 있으면 더 좋겠고 그거 아니면 슈퍼마켓이라도 있으면 그게 뭐 딴 거죠. 금리 뭐 이자 몇백원 더 주는 것보다 그런 거부터 좀 전략 한번 해봐야죠. 아니 저희는 제가 20대를 살짝 대표하는 말을 드린다면 쓰레빠 질질 끌고 이 집 앞에 있는 이 컵라면 하나 사는 게 우리 아들하고 똑같네. 네, 아니 이게 컵라면이 슈퍼에 가면 100원이나 200원이 싸대니까 왜 편의점을 자꾸 가요? 아니 편하잖아요. 인생은 편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저희 세대는 이렇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돈 그리고 접근성 그리고 교통 시설 치안 거기에 이제 마지막 정점은 시설이겠죠. 시설. 뭐 공인중개사분들이 중개한 분들이 꼼꼼히 따져주겠지만 특히나 문제가 된 게 누수가 돼서 뭐 곰팡이가 쓸었는지 뭐 문의 문제가 최초 입주할 시점에 그런 거 이제 공인중개사 대상물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런 걸 쓰면서 체크를 하는데 거기에 만약 체크가 안 된 사항이 있다면 특약을 달아서라도 아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분이 아 이건 집주인이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이 같이 하면 부모님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네. 제필 씨처럼 젊은 분들이 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거 이상한 건 다 얘기하면 돼요. 여기 뭐 왜 얼룩이 졌죠? 얼룩이 진 거는 누수가 있어 곰팡이가 핀 거 아닌가요? 또는 뭐 물도 한번 틀어보고 물 수압이 좋은 거 틀어보고 변기도 한번 내려보고 물도 한번 샤워기 보일러도 켜보고 오케이 물 내려가는데 물 배수가 잘 안 되면 이거 왜 잘 안 빠지죠? 그 뭐 물론 찌꺼기들이 많아서 안 빠질 수도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좋은 거는 아는 척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 좀 이상한 건 다 물어보면 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도 그렇고 이런 집어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보통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전문가라고 또는 어떤 사람이 약간 공감돼 있어요. 네. 제필 씨 이거 알죠 하면 괜히 알아요. 예 알아요 그런다고 네. 그게 이제 가는 거야.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아 간다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방을 월세나 전세를 얻을 때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내 눈에 좀 이상해. 또는 불이 뭐 좀 이상해. 뭐 하여튼 이상한 건 다 물어본 건 손해가 아니에요. 그거를 공인중개사분들이 다 체크를 해주시니까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그런 란이 없다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중개사님 왜 이거는 이렇죠? 해서 뭐 그 답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특약으로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이게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보러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해져야겠네요. 겸손이라는 게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는 체 하지 말고 겸손해져서 물어봐라. 그렇지. 네,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 물어봐야 돼요. 다 물어봐요? 네, 오늘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듯이. 완전 잘 될 것 같아요. 사실 제 친구가 이 월세를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내고 집에 들어갔는데 한 번은 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 이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근데 이게 그 친구도 약간 물어봤나 봐요. 근데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비단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혹시 대표님은 부부 잘 알니까 혹시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또 있었나요? 부자간이 뭐예요? 부동산 네, 잘 네, 아는 사람이 안돼 왜 알이라 그래요? 알다. 아 부동산 잘 알다. 그래도 약간 유추를 조금 하셨어요. 아까 인사춤을 추시더니. 네, 조금 아시는 것 같은데 느낌이 오시나요? 노력을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또 풀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안 좋은 사례들. 네, 요즘은 가장 문제는 첫째는 아까 저는 SNS가 시류고 트렌드긴 하지만 이 SNS 상에 또는 블로그나 이런 데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요. 어떤 거부감이냐면 네. 예를 들면 끝에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 찾을 때도 or.kr이 있는 정보기관 것만 팩트예요. 나머지 것들은 광고일 수도 있고, 그죠? 그쵸, 그런 것처럼 블로그라고 쓰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죠. 또는 지식이 많은 분들도 많죠. 네. 그런데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그죠? SNS상이나 인터넷을 가득 메운 그런 정보에 너무 현혹되진 마시고 네. 본인이 이제 직접 다니시면 하는데 아까 제필 씨 친구분 같은 얘기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 그런 거죠. 공인중개사가 있었는데 집주인한테는 월세 계약을 한다 하고 그 임차인한테는 전세 계약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세 목돈을 받아서 집주인한테 매달 월세를 보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돈을 갖고 이제 유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매매, 이중계약, 예, 그런 문제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는 대리권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공인중개사 만약 대리권을 가졌다면 좀 이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체크를 정확히 하시면 그리고
그 열경찰이 한 도둑놈 못 잡는다고 만약에 속이고 사기치려고 하면은 저도 당해요. 위조까지 다 하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기를 쓰고 만약에 속여야겠다 하면 그렇죠, 당할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정말 주의하는 수밖에 없죠. 정말. 그럴 때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타입별이 있잖아요. 네네. 사기치는 또는 이런 타입이 있으니까 그런 타입을 상식처럼 알고 있다가 어떤 경우를 당했을 때 아까 제필 씨가 좋은 얘기한 것처럼 당했는데 조금 이상하면 또 물어보는 거죠. 계속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누군가한테는 그 전세나 월세가 소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네. 새내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전체일 수 있거든요. 그럼요, 전 재산이죠. 그럼요. 그러면 큰일 나죠. 저는 이제 사람이 닥쳐야 느낀다고 이제 아들이 이제 사회 초년병이 되다 보니까 초년병이요. 이제 초년생. 얘기하시는 게 정말 부모로서 와닿아요. 그래서 그런 나쁜 놈들은 혼을 내줘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부동산을 하는 과정이니까 일단은 계속 이 저희 한국 남자에서 알려드려야 될 거고 일단 현장을 꼭 가보고 모르는 거는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했는데 좀 이상한 거는 끊임없이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건 분들은 공인이잖아요. 공인중개사니까 그분들은 이제 구제제도가 뭐 공제보험이라든지 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 대목에서 걸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완전 중요한 포인트들만 딱 짚어서 알려주셨는데 아니 이런 사례들이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뭘 몰라요. 내가 잘 모르겠어. 복잡해. 그래도 이거만큼은 좀 알아야 사기를 덜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사기를 좀 피해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좀 꼭 확인해라. 공인중개사 등록을 한 업체를 가서 물건을 보고 그분들의 직인이 찍힌 도장이 찍힌 중개계약서나 뭐 임대계약서, 월세계약서, 전세계약서 쓰고 그분들한테 공제증서가 첨부된 일괄의 서류를 다 받는 게 그나마 가장 현재로서는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그분들은 많은 일을 하다가 현재 직업이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업이 걸린 문제니까 아마 99% 이상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권하는 거는 방 시리즈 너무 좋아하지 말고 저는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가서 등록을 하는 게 조금 더 권리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도 방 시리즈를 이용해서 월세를 한번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방세를 이용할 때 다행히도 저는 아주 지금 잘 구하고 있는데 사실 걱정스러웠던 게 한 가지가 제가 그 공인중개사로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사업자 형태나 그 부동산 형태를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분이 직접 나온 거예요. 그 집 앞에.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그 어쨌든 공인중개사 대표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방시리즈가 이제 네, 방시리즈가 연결은 다 해요. 그래, 그럼 정정할게요. 네네. 방시리즈를 이용해서 정보를 들으시고 공인중개사 그 사무실을 꼭 가서 확인할 게 유재필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면 유재필이 이름이 있고 유재필 주민등록 번호가 밑에 있고 뭐 자격증 번호가 있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본인이 꼼꼼히 확인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잘못한 게 그 명함이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주는 명함이. 그럼요. 그러니까 그 꼭 사무실에 가서 직접 그 확인서라든지 합격증이라든지 이걸 꼭 확인하는 게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직거래 좋아하다가 이제 문제가 꼭 생겨요. 직거래. 집주인과의 직거래. 근데 직거래가 다행히 이진우 집인데 이진우가 나오면 다행인데 이진우 집인데 이진우가 위임장을 준 김진우가 나왔어요. 복잡해요 벌써부터. 복잡해지죠. 복잡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따져야 될 게 김진우가 이진우와의 대리권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했는지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죠. 벌써부터 어려워지네. 그래서 일단 아까 방 시리즈도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연결이 됐으면 예를 들어 대리권을 이렇게 받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받아서 하면 그 현장에 갔는데 공인중개사분이 대리권을 받았다 해요. 그러면 제필 씨가 얻을 방 돈은 꼭 이진우한테 넣어야 돼요. 김진우한테 넣으면 안 되고. 이거는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쪽에서 집주인한테 넣어라 하는데
약간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우리 제가 통장에 전달해줄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남으니까 괜찮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집주인한테. 집주인한테 하고 더 좋은 거는 그 계약 당시에 집주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집주인 주민번호도 좀 불러달라고 해서 확인을 하고 그게 이제 직거래 위임거래거든요. 대리권 네네. 위임거래인데 나는 가진 거를 다 걸는 계약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꼼꼼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인감 첨부와 위임장을 갖고서 내가 이진우 위임장을 가진 김진우다 하고 해서 제필 씨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단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필 씨는 이진우한테 돈을 넣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 해야죠. 김진우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가 공인중개사가 이다 하더라도 네. 저희 집주인 이진우 씨하고 좀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 나랑 직접 통화를 하고 네. 죄송한데 지금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등록 번호만 좀 한번 불러주세요. 그 정도는 괜찮은가요? 괜찮지요. 그러면 김진우는 만약에 정상적인 중개 행위라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또 놓기 때문에 네. 또 서류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오. 그러니까 꼭 확인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 빨리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모르는 건 물어보면서 서류도 자기가 다 확인을 하면서 그럼요. 계속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할 때 뭐 이렇게 잘 계약이 됐어요. 응? 뭐 계약까지 잘 돼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또 뭐 예를 들어 군 입대라든지 아니면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또 궁금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쪽에 유리한 계약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유리한 거예요. 임차인이 약자니까 사회적 약자니까 보호해야 되는 법이에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기간이 이제 전 세계에 보통 2년이 법정 기간이 2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필 씨 얘기한 건 2년 안에 내가 이사를 갑자기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그러니까 뭐 2년을 못 채우잖아요. 네. 그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수수료 아니, 그러니까 2년 안에 내가 나가는 거잖아요. 네 2년 계약을 했는데 네, 그 1년만 살고 나가게 돼. 네. 그러면 기회비용의 상실은 집주인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제필 씨한테 안 하고 누구 다른 사람한테 했으면 2년을 살았으면 월세를 다 받는 건데 그렇죠. 제필 씨가 들어옴으로써 1년만 살고 나가게 되면 집주인은 기회비용의 상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를 부담해야 되죠? 아니 월세는 다 내야죠. 아,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나가면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요. 아, 그러면 괜찮나요? 괜찮죠. 그거는 아, 권리 승계가 그러면. 되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니까. 아. 이런 것처럼 대부분이 임대인이 보호를 해줘야 돼 임차인을. 그런데 본인이 계약을 하고 계약이나 묘식행위를 하고 그 기한을 못 채웠을 못 때는 채웠을 때는. 본인이 그 세입자를 구해야 돼요. 아, 통상적 사회적으로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공인중개사분한테 도움을 받거나 그렇죠. 중개 수수료를 떼주는 대신에 구해달라고. 제가 이런 사정이 생겨서 1년만 살고 나가게 됐으니까 안 그러면 만약에 안 구해져 시기가 안 좋아서 그럼 큰일 그러면 나네. 내야 돼요. 그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되는 월세 거군요. 같은 경우에는 근데 1회차인데 여러분들 우리 또 2회차에는 더 좋은 정보들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로 할까요? 뭐로 할까요? 핵인싸? 핵인싸 지금까지 부동산 알려주는 한국남자입니다. 한국남자입니다.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알아가는 알려주는 한국남자입니다. 안녕. 또 틀렸다. 씨.